안녕하세요. 글로리랩의 박PD입니다. 2026년 1월 28일자로 로직 프로 12가 출시가 되었어요. 출시가 새로 되었다 그래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로직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업데이트를 하시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로직 프로 12 같은 경우에는 애플 실리콘 맥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M 시리즈라고 불리는 맥만 사용할 수가 있고 이전에 사용하는 인텔 CPU를 갖고 있는 맥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텔 CPU는 이제 보내주고 갈아타라 라고 하는 애플의 압박이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구독제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로직 프로뿐만 아니라 파이널 컷, 메인 스테이지 등 이런 맥에서 주로 사용하는 크리에이티브 앱들을 묶어서 구독제로 사용하는 버전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그 버전을 굳이 구입을 하지 않아도 현재까지는 로직 프로 구매하신 분들은 차별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언제 어느 시점부터 방금 말했던 인텔 맥을 지원 안 하는 것처럼 언제 또 앱을 구매한 사람들을 차별을 둘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상키로는 어느 시점부터는 로직을 그냥 구매하는 걸 없애버리고 구독제로 바꾸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번에 로직 12로 업데이트가 되고 난 다음에 업데이트가 된 내용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면은 음악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로직 12로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레이아웃이 바뀌거나 디자인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엄청나게 혁신적인 기능이 추가되었거나 그런 건 아니기는 해요. 그래도 버전이 바뀌었으니까 무언가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겠죠. 그래서 그 기능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코드 아이디라고 하는 기능이 생겼어요. 이 코드 아이디는 뭐냐면은 오디오 파일의 코드 진행을 분석을 해줍니다. 코드 아이디가 뭐냐면은 오디오 파일이 있으면은 AI가 학습을 해서 분석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다른 미디 프로그램에도 이게 있나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제가 다른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은 비슷한 애들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대놓고 이 오디오 파일의 코드를 따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애는 로직이 현재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안 써봐서 모르기 때문에 혹시 다른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제가 스플라이스에서 기타 소스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무래도 이 기능을 스플라이스에서 샘플을 가져와 가지고 코드를 분석해서 내가 그걸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코드 쪽에 보시면은 코드 분석이라고 있어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코드를 분석을 해줘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코드 트랙에 리전 코드 적용 눌러주시면은 위에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게 됐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은 글로벌 트랙 쪽을 누른 다음에 이 코드 트랙을 밑으로 드래그를 해줘요. 그리고 이 트랙을 미디 트랙으로 바꾼 다음에 같이 들어보면은 물론 이 음을 완벽하게 똑같이 따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드 보이싱으로만 분석을 해줘요. 그리고 로직에 있는 코드 트랙을 가져올 때 같은 경우에는 코드 보이싱을 완전히 기본형으로만 가져와 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이싱 정리는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밑으로 내려간 애들만 한 옥타브 올려줄게요. 그리고 한번 같이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제가 봤을 때 한 70%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틀린다라고 딱 느껴지는 부분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완전히 틀렸는데 물론 그건 있어요. 지금 이 샘플 들어보니까 반복이 됩니다. 지금 제가 틀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지점인데 얘가 맨 앞에 있는 이 네 마디 루프이다 보니까 얘랑 확인을 해갖고 조정을 하면 되겠죠. 제가 봤을 땐 여기에 있는 샘플이 B7으로 되어 있고 여긴 B-7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세 번째 노트를 못 찾아가지고 B7으로 인식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I가 분석을 해주더라도 결국에 쓰는 건 사람 몫이고 이게 맞은지 틀렸는지도 찾는 것도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검수를 해서 보기는 해야 돼요. 그래도 이거를 사람이 생으로 일일이 따는 것보다는 훨씬 간편하긴 하죠. 물론 그건 있는 게 이것도 내가 화성학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좀 곤란하죠. 그래도 이렇게 따주는 게 어딥니까? 작업할 때 수고를 다 덜어주는데 특히나 이런 샘플 같은 거 갖고 왔을 때 이 샘플이 무슨 코드인지 완벽하게 따기가 내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 기능을 이용을 해갖고 참고해서 작업을 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전 좀 자주 쓸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예전에 뉴럴 노트라고 하는 오디오 파일을 미디 파일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랑 연계해서 사용하면은 거의 90% 이상 가깝게 카피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샘플을 갖고 왔을 때 코드 카피하던 시절은 끝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화성학을 알아야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리고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기능은 플래시백 캡처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은 뭐냐면은 녹음을 할 때 깜빡하고 녹음 버튼을 안 누르고 녹음을 하거나 또는 연습으로 해봤는데 지금 부른 게 되게 괜찮은데 또는 지금 내가 연주한 게 되게 괜찮았는데 라고 했을 때 녹음을 안 했으니까 가지고 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가져와 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시점이든 상관없이 그냥 생으로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맨 위에 LCD 창에서 이 커스텀 쪽을 들어가신 다음에 기능을 보시면은 플래시백 캡처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재생을 해놓고 난 다음에 멈춰요. 그러고 여기 생긴 플래시백 캡처를 눌러주면은 나옵니다. 들어볼까요? 재생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 거죠. 이런 기능이 다른 프로그램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되게 유용할 것 같아가지고 녹음하다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나 녹음 작업하다 보면은 실수로 녹음 버튼 안 누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백업을 살려주는 용도로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능은 로직으로 녹음하시는 분들, 주로 싱어송라이팅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기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션 플레이어에서 신스 세션이라고 해갖고 새로 생겼는데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들어지는 트랙 생성 부분에서 이 세션 플레이어 그리고 키보드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세부 사항에서 클릭을 해보시면은 피아노랑 신디사이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거로 만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리드미컬한 코드를 클릭을 해갖고 생성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우선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들어보시면은 묘하게 모듈레이션이 걸려있어요. 지금 아마 필터 쪽에 모듈레이션이 걸려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디사이저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엔 모듈레이션이라든가 LFO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 세션 플레이어 기능에 애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성, 강도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고 왼손 오른손 쓸지 범위 쓸지 보이싱 어떻게 쓸지 필을 어떻게 쓸지 이런 것들은 원래 세션 플레이어에 있으니까 다 넘어가고 세부 사항 쪽 특히 여기 보시면 LFO 그래서 LFO로 바꿔가지고 모듈레이션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동으로 패턴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션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을 바꾸는 것도 바꾸는 건데 이 프리셋 부분을 잘 보시는 게 좋아요. 프리셋을 바꾸면은 아예 연주하는 패턴 전체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 세션 플레이어는 기본적으로 코드 트랙을 만들어 놓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션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인으로 쓰기보다는 간단한 스케치를 하든가 아니면은 내가 작업하는데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 뭔가 간단하게 메꾸는 거를 필요로 한다라고 했을 때 주로 사용을 많이 하죠. 근데 이런 신디사이저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EDM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는 기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이미 AI로 스트링이라든가 기타라든가 이런 것들도 꽤 되거든요. 이 기능들이 아마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세션 플레이어로 들어오지 않을까 해요. 제발 기타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타는 미디로 찍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애플럽 라이브러리에 사운드가 추가가 되고 사운드 라이브러리 부분의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보통 애플룹 같은 경우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 롤러코스터 모양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추가 사운드 가져오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뜹니다. 이 창이 어떤 거냐면은 로직 프로 메뉴에서 사운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목록으로 이렇게 쭉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보시면 아마 스플라이스랑 굉장히 유사한 디자인인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데이트하고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디자인으로 돼 있으면 사운드가 뭐가 뭔지 사실 좀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이미지로 또는 어떤 아티스트가 만들었는지 또는 어떤 장르로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바로바로 볼 수 있게 시각화를 해놓으니까 훨씬 보기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드웰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미리 듣기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이 루프 팩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은 이 창에서 이 샘플들이 밑에 뭐가 있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요.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이건 좀 아쉬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해서 바꿔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직에서 갖고 있는 사운드 팩이라든가 아티스트라든가 악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시각적으로 바로바로 보이니까 어떤 사운드가 있는지 찾기는 편해졌다. 다만 사운드를 찾고 난 다음에 여기서 적용을 하려면은 이 사운드 팩 이쪽 클릭해갖고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게 좀 귀찮기는 해요. 그래도 이전보단 나아졌으니까. 그리고 사운드들을 이제 다운로드를 하거나 지우고 싶을 때에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팩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내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스크롤 쭉 내리면서 필요한 놈들은 다운로드를 받고, 그리고 필요 없는 애들은 바로 삭제 눌러서 제거를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들이 필요하면 설치하고 필요 없으면 지우는 식으로, 이 라이브러리도 용량이 꽤 크다 보니까 필요 없는 애들 많이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과감하게 좀 지워주면 편하겠죠. 그래서 로직도 어쨌든 업데이트를 하면서 개선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애플룸 말고 스플라이스를 박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었다라고는 하는데 딱히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기능인데, 스템 스플리터 기능이 향상이 되었어요. 스템 스플리터는 음원을 로직으로 가지고 오면은 소리들을 악기별로 나누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 기능이 다른 미디 프로그램들 중에서 성능이 최상위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믹스 할 때 진짜 편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지금 테스트를 해보려고요. 우선 스템 스플리터를 사용을 하려면은 음원을 가져와야 되는데 BPM을 맞춰야 되니까 여기 템포 유지라고 하는 부분 클릭한 다음에 조정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음원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점을 맞춰야 되니까 파일로 가서 앵커를 파형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부분으로 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엔터 눌러서 맨 앞으로 조정을 한 다음에 세미콜론 눌러주면은 정확하게 앞에 맞춰지게 돼요. 그리고 우클릭한 다음에 스템 스플리터 클릭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쭉 뜨는 거죠. 그리고 적용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예쁘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가 끝나고 난 뒤에는 웬만하면 여기 템포 적응을 유지로 바꿔주셔야 다른 오디오 파일을 갖고 왔을 때 BPM을 분석하지 않아서 바뀌는 걸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음질이 뭐가 더 좋아졌는가 봤는데,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음질이 일단 나쁘진 않습니다. 맨 처음에 스템 스플리터 기능이 나왔을 때 같은 경우에 깨지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업데이트에 스템 스플리터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플라시보 효과인지 모르겠지만은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혹시 모르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보컬은 살짝 깨지는 것 같은데 나쁘지 않고요. 드럼 들어보면 드럼 괜찮은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스템으로 나눠주는 프로그램을 써도 베이스가 항상 문제거든요. 베이스 한번 들어볼게요. 확실히 살짝 깨지는 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들리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디사이저 부분 나쁘지 않게 분리는 해준 것 같습니다. 물론 스템 스플리터도 완벽하지는 않은 게, 예를 들어서 여기 피아노로 나와야 되는 사운드가 그 외 사운드로 나온다든가 보컬이 여기로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기능들이 아주 완벽하게 쓰이는 건 아니기는 한데, 근데 이 정도면은 작업하거나 분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는 해요.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컬이 얼마나 깔끔하게 나뉘어지느냐인데, 보컬 들어보시면은 리믹스 할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정도는 나오긴 해요. 물론 완벽하게 원래 보컬 녹음한 음원 수준으로 나오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기까지가 로직 프로 12 업데이트에서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로직 프로를 10년 넘게 쓴 제가 본 감상평으로는 얘네들이 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업데이트로 미루는 건가, 아니면은 구독자가 됐을 때 원하는 기능들을 다 집어 넣으려고 이러는 건가 라는 생각입니다. 마치 90점,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부러 80점, 70점을 맞춘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이 기능이 되면은 분명히 다른 기능들도 될 건데 왜 이번에 공개를 안 했지?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기능들이 정말 슬픈 예감인데 구독제에 풀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다른 미디 프로그램들이랑 차별점을 두려고 하는 전략은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드를 저렇게 대놓고 분석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성능 좋은 스탬프 스플리터라든가 또는 이런 세션 플레이어는 다른 프로그램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플래시백 캡처 이런 기능들도 그렇고, 그래서 차별성을 주려고 하는 것도 노력이 보인다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인텔 맥과는 작별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그냥 업데이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딴 건 몰라도 코드 저렇게 분석해 주는 거는 특히나 스플라이스 샘플 쓰시는 분들은 작업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빨리 앞당겨 주는 기능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채널을 좀 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채널을 쉬고 있는 와중에 로직 업데이트가 되어서 이거는 영상을 안 올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석도 하고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로직 쓰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고요. 저는 마저 더 쉬고 아마도 2월 말에서 3월쯤에 뵐 것 같네요. 아무튼 그때까지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이건 영상을 만들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사건이나 뭐가 있으면은 쉬는 기간이라도 아마 한 번은 올리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잘 지내시고요. 다음에 뵙죠.